은퇴 후 재산 10억, 5년 만에 모두 날린 58세 사업가의 충격 고백. 서론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줄 알았다. 나는 은퇴 후에도 돈 걱정은 없을 줄 알았어. 사업하며 번 돈이 10억이 넘었고, 집도 있었고, 연금도 조금씩 들어오니까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5년 만에 그 돈이 모두 사라졌고, 지금은 한 달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이야기는 58세에 은퇴한 한 사업가의 실제 경험이야. 많은 사람이 10억이면 노후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 오늘은 돈 많으면 걱정 없다는 착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은퇴 후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 1. 돈은 있지만 계획이 없었다. 10억이 사라진 첫 번째 이유. 10억이면 평생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은퇴 후엔 여행도 다니고 좋은 차도 타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면서 여유로운 삶을 즐겼지. 하지만 3년 만에 통장 잔고가 반으로 줄어든 걸 보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 후 2년 동안은 정말 순식간이었어. 어느 순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 돈이 있어도 은퇴 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소비는 통제되지 않고 빠르게 늘어나. 특히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한 달에 몇백, 몇천씩 쓰는 게 익숙해서 생활비 조절이 어렵지. 해결책 은퇴 후 예산표를 만들어라. 은퇴 후에는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철저히 계산해야 해. 연금, 투자 수익, 기타 수입 등을 고려해서 월별 예산을 정하고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해. 무작정 나중에 아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은퇴 직후부터 계획적으로 소비 패턴을 조절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 2. 은퇴 후에도 수입이 있어야 한다. 정기적인 현금 흐름의 중요성. 처음에는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건물도 있었고 주식도 갖고 있었거든. 그런데 예상보다 임대 수익이 줄었고 주식도 하락하면서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었지. 결국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왔어. 하지만 60대가 넘으니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사람들은 자산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야. 임대 수익, 연금, 배당금 같은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으면 결국 자산을 소비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소비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지. 해결책 은퇴 후 소득원을 만들어라. 은퇴 전에 퇴직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해. 임대 수익, 배당 소득, 유튜브, 블로그, 강의, 파트타임 일자리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 가장 좋은 건 은퇴 후에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두는 것.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너무 어렵고 실패 확률도 높아. 3. 은퇴 후 인간관계가 돈을 집어삼킨다. 씀씀이를 줄이는 법.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즐거웠어.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니까 점심 모임, 저녁 술자리, 골프 약속이 끊이지 않았지. 하지만 그게 다 돈이잖아.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쓰다가 어느 순간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이미 습관이 돼서 쉽게 줄이기 어려웠지.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소비는 반드시 조절해야 해. 특히 은퇴자들은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남이 많아지고 소비가 늘어나게 돼.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남들도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래야 한다는 심리야. 결국 돈을 쓰지 않으면 친구들을 잃을 것 같고 외로워질 것 같아서 계속 소비를 하게 되는 거지. 해결책 돈이 안 드는 모임을 만들어라. 꼭 돈이 드는 모임만이 좋은 인간관계는 아니야.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취미 동호회 같은 비용이 들지 않는 모임을 만들어보자. 과감하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해. 모임이 잦다면 횟수를 줄이거나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야. 소비 중심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해.
돈을 써야만 이어지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해. 결론 은퇴 후 삶을 망치는 결정적 실수 3가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이제 편하게 쉬면서 살자고 생각해.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소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 오늘 이야기한 58세 사업가처럼 은퇴 후 10억이 있어도 5년 만에 바닥날 수 있어. 계획 없이 소비하다 보면 10억도 부족하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면 결국 자산을 소진할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철저한 예산 관리와 절제된 소비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돈을 써야만 유지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돈 걱정 없는 은퇴를 만들자. 은퇴 후 재산 10억, 5년 만에 모두 날린 58세 사업가의 충격 고백. 후속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과 계획적인 소비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돈을 빠르게 잃는 가장 큰 이유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야. 단순히 돈을 아끼고 적게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오늘은 은퇴 후 자산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전략을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려고 해. 1. 은퇴 후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자산을 갉아먹는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나는 이제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을 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강 문제야. 사례 60세 전직 대기업 부장, 노후 대비는 완벽했지만 나는 은퇴 전에 모든 걸 준비했다고 생각했어. 연금도 있었고 생활비도 충분했으니까. 하지만 62세 때 갑자기 심장질환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계획이 무너졌어. 수술비, 치료비, 약값이 계속 나가고 건강이 나빠지니 자연스럽게 사회활동도 줄어들면서 우울감이 커졌지. 결국 은퇴 후 10억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병원비로 3억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논리적 근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1인당 연간 300만 원이 넘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중증 질환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을 겪으면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 특히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아. 해결책. 은퇴 후 의료비 대비는 필수. 장기적인 건강관리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통해 노후 질환을 예방해야 해. 실손보험 및 노후의료보험 미리 대비해 두지 않으면 치료비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어. 비상자금 확보. 생활비와 별개로 최소 3년치 의료비를 따로 준비하는 게 필요해. 2. 노후 빈곤을 부르는 심리적 착각, 소비 조절 실패.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도 젊을 때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실수를 해.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꾸준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어. 사례. 55세 명퇴 후 10억으로 시작한 김씨의 후회. 나는 은퇴 후에도 예전처럼 살고 싶었어. 여전히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맛집을 다니면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지. 그런데 5년 만에 10억이 절반 이상 날아간 거야. 이제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소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줄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과학적 근거. 행동경제학의 라이프스타일, 크리프 라이프스타일, 크리프 현상,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문제는 은퇴 후에도 그 소비 패턴이 유지된다는 거야. 도파민 중독 이론. 소비와 여행, 외식 등에서 얻는 즉각적인 만족감이 뇌의 보상체계를 자극해 지속적으로 소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해. 해결책. 은퇴 후 소비 패턴을 바꾸는 법.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명확히 구분. 고정비, 주거비, 식비, 의료비와 변동비, 여행, 취미, 외식 등을 구분해야 해. 자동화된 예산 관리 시스템 구축. 미리 월별 생활비를 자동 이체로 관리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어.
도파민을 줄이는 소비 습관 물질적인 소비보다 건강, 관계, 경험 중심의 소비 패턴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 3. 은퇴 후에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은퇴 후에도 뭔가 하고 싶었어. 그런데 문제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다는 거야. 30년 동안 한 직장에만 다녔고 정작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 결국 나이 들어 재취업도 어렵고 결국 은퇴 생활 자체가 지루하고 힘들어졌어. 논리적 근거.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70%가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희망하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찾는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미국 MIT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토 교수는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이 없으면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경고했어. 해결책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프리랜서, 컨설팅, 강의 등 본인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부업을 만들어라.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등처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라. 일과 취미를 결합하는 방향을 고려하라.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 블로그 운영, 요리를 좋아하면 소규모 쿠킹 클래스 운영. 결론 은퇴 후 10억도 안전하지 않다.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건강 문제를 대비하라. 소비 습관을 통제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일할 준비를 해두고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기 확신이야.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한 발 앞서 준비한다면 노후가 망가지는 걸 막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풍족한 삶을 만들 수 있어.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퇴직 후 뭐 할 거야? 58세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출근을 앞둔 김철수 씨가 겪는 이 질문을 수없이 들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 후에는 내 땅에서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팔며 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라 연금도 있었지만 단순히 쉬고 싶지는 않았다. 소득도 생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이라며 스마트팜 창업을 결심했다. 퇴직금을 몽땅 투자하고 각종 장비를 들여놓고 최신식 온실을 지었다. 처음엔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내가 생각한 것과 현실은 너무 달랐다. 김 씨는 후회했다. 1. 스마트팜 돈이 아니라 관리가 먼저였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본 성공 사례들을 떠올렸다. 요즘 자동화 기술이 좋아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더라 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자동화는 일부일 뿐 대부분이 여전히 사람 손이 필요했다. 첫 번째 실수, 기계가 다 해줄 거라는 착각. 스마트팜의 자동화 시스템은 온도 조절, 물 공급, 환기 등을 자동으로 할 수 있지만 세밀한 조정은 사람의 몫이었다. 특히 병충해 방지와 작물 관리에는 사람이 직접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두 번째 실수, 스마트팜은 농사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오해. 기계가 다 하니까 농사 경험 없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농작물 생육 단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실패가 잦았다. 결국 농업 관련 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고 이때 들어간 비용만 수백만 원이었다. 김 씨는 깨달았다. 스마트팜이든 뭐든 기본적인 농사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2. 수익보다 먼저 계산해야 할 건 고정비였다. 퇴직금 넣고 1년만 버티면 수익이 나겠지? 김 씨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고정비 운영비를 간과한 것이었다. 시설비와 초기 투자비 외에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전기료, 물값, 온실 유지비, 비료값 등이 만만치 않았다. 예상치 못한 기기 고장으로 인해 온도 조절 장치가 망가지면서 작물이 전멸한 적도 있었다. 초기 6개월 동안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적자가 계속되었다. 특히 김 씨를 좌절하게 만든 건 기상 변수였다. 여름철 예상보다 심한 폭염으로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렸다. 갑작스러운 장마로 습도가 높아지면서 병충해가 급격히 번졌다.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야. 김 씨는 후회했다. 3. 은퇴 후 창업,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다.
은퇴 후 가장 힘든 점은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무원 시절에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었고 회의에서 방향을 정하면 따라가면 됐다. 하지만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부터는 모든 게 김 씨의 몫이었다. 누구와 상의할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혼자 해결해야 했다. 몸이 아파도 주말이 되어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졌다. 거래처 확보도 혼자 해야 했고 마케팅도 직접 공부해야 했다. 특히 아내와의 갈등도 커졌다. 당신이 좋아서 시작한 거지만 우리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알아? 김 씨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했지만 아내는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지쳐가는 모습을 보며 답답해했다. 결국 아내는 차라리 편하게 살지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싸움이 잦아졌다. 퇴직 후 창업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 김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스마트팜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계가 다 해줄 거야 라는 착각 버리기. 스마트팜도 사람이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농사 지식이 없으면 실패 확률이 높다. 퇴직금 몰빵하면 안정될 거야 라는 착각 버리기. 초기 투자비 외에도 매달 운영비가 상당하다. 수익이 나기까지 12년 걸릴 수도 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지라는 착각 버리기. 마케팅, 유통,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최소한 농업 관련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김 씨는 결국 스마트팜을 접고 기존 시설을 중고로 팔면서 손해를 줄였다. 지금은 농업 컨설팅을 받으면서 소규모 텃밭 재배로 방향을 바꿨다. 그는 말했다. 스마트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면 후회한다. 퇴직 후에는 무조건 신중하게 그리고 작게 시작해야 한다. 김 씨처럼 막연한 꿈만 보고 퇴직 후 창업을 결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란다. 진짜로 이 일을 해도 괜찮을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퇴직 후 스마트팜 창업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실적인 3가지 조건. 퇴직 후 창업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려면 앞서 김철수 씨가 명예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은퇴 후 창업은 신중하지 않으면 큰 손실로 이어진다. 특히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장은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기에 단순한 농사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퇴 후 스마트팜 창업에서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3가지를 강조한다. 수익 구조 파악, 운영 방식 이해, 현실적인 기대치 조정. 이 3가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김 씨처럼 후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1. 스마트팜, 돈이 벌리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팜을 미래형 농업이라며 찬양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산업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다. 스마트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벌리는 구조를 알아야 한다. 초기 투자금 vs 실제 수익 계산. 대부분의 스마트팜 창업자들은 초기 비용을 투자하면 한번 구축하면 지속적으로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초기 23년 동안 투자금 회수조차 어렵다. 스마트팜 설비 투자 비용 평균 1억 3억 원. 운영비 전기, 인건비, 유지 보수 비용 등 매달 최소 300만 원 이상. 초기 수익 발생 기간 최소 1년 2년. 따라서 창업 전에 반드시 초기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운영비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적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수익 모델 단순 재배가 아니라 유통까지 고려해야 한다. 스마트팜을 창업하는 많은 은퇴자들이 좋은 작물을 키우면 팔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 농업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보다 유통이다. 생산량이 많아도 유통 경로가 없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마케팅 비용이 들고 도매로 넘기면 수익률이 낮다. 지역 로컬 마켓에 공급하는 것도 일정한 거래처가 없으면 어렵다. 단순히 재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팔 것인가까지 고민해야 한다.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창업 전에 유통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2. 스마트팜 운영, 자동화라고 해서 손이 안 가는 게 아니다.
요즘 스마트팜은 자동화 시스템이라 관리가 쉬워요.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스마트팜의 자동화 시스템은 물을 주고 온도를 조절하고 조명을 관리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작물 관리, 병충해 방지, 수확 작업 등은 여전히 사람이 필요하다. 스마트하지만 여전히 팜이다. 스마트팜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모든 걸 해줄 것 같지만 본질은 여전히 농업이다. 토양 관리 양분이 부족하면 비료 조절이 필요함. 병충해 방지 자동화로 예방할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직접 손을 써야 함. 수확 기계로 할 수 있는 작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함. 즉, 스마트팜이 육체적으로 덜 힘든 것은 맞지만 신경 써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초반 12년 동안은 직접 손을 많이 써야 한다. 관리할 사람이 없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 스마트팜을 창업한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는 본인이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받쳐주지 않을 수도 있다. 가족 중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가? 운영을 맡길 직원이 있는가?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큼. 혼자 할 경우 몇 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스마트팜 창업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 3. 은퇴 후 창업, 현실적인 기대치를 조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창업을 할 때 기대치는 높고 현실적인 준비는 부족하다. 특히 스마트팜 같은 최신 기술이 접목된 사업은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만든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스마트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면 무리하게 큰 투자를 하기 전에 작은 규모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텃밭 수준에서 실험해본다. 소규모 하우스 온실 운영부터 경험해본다. 실제 농업 종사자들과 교류하며 현실을 배운다. 조금 해보고 경험을 쌓은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다. 창업 전에 최소 6개월 이상 현장에서 경험해보자.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 배운 정보는 절대 실제 경험을 대신할 수 없다. 스마트팜을 시작하기 전 최소한 6개월 동안 실제 운영하는 곳에서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스마트팜 운영하는 농장에서 인턴 또는 견습 경험, 농업 관련 협회나 기관의 교육 과정 수강, 소규모 시설에서 직접 키워보며 문제점 파악.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나에게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있다. 퇴직 후 스마트팜 진짜로 시작해도 될까? 퇴직 후 창업, 특히 스마트팜은 쉽고 편한 사업이 아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하면 김씨처럼 퇴직금을 모두 날리고 후회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팜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음 3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스마트팜이 돈이 벌리는 구조인지 정확히 이해했는가? 실제 운영이 자동이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작은 규모에서 경험을 쌓으며 현실적인 기대치를 조정할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스마트팜 창업은 도전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자신 없다면 창업을 다시 고민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은퇴 후에도 돈 벌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꾸는 것은 좋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그 꿈이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다. 당신의 은퇴 후 선택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꾸며 연금만 있으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들어 한창 일하던 시기를 뒤로하고 안정된 삶을 바라던 순간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와 건강 문제, 외로움 등이 찾아오죠. 공무원조차 평생연금이라는 보호막이 있지만 실제 은퇴 후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연금 하나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노후를 지키기 위한 진짜 생존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금에만 기대면 파산 위험. 공무원들이 말하지 않는 은퇴 후 생존 비법. 많은 사람들은 은퇴하면 연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공로가 있으니 이제는 평온한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믿죠.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생활비,
나도 모르게 늘어나는 의료비, 그리고 무엇보다 나 혼자의 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오늘은 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유와 함께 은퇴 후 꼭 필요한 생존 전략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1. 늘어나는 생활비와 고정 지출 부담. 은퇴 후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생활비의 증가예요.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으니 돈 쓸 일도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동네 친구들과 자주 만나거나 취미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늘어나죠. 식사나 모임 비용, 취미활동 비용, 그리고 자잘한 외출 경비 등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출을 불러옵니다. 실제 사례로 은퇴한 60대 공무원 박 씨는 연금을 믿고 노후 준비를 대충 했어요. 나는 공무원이라 안정적일 거야 라고 안심했던 거죠. 그런데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자녀 결혼식과 손주 양육비까지 지원하니 금방 생활비가 빠듯해졌어요. 결국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시 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연금만으로는 늘어나는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2. 증가하는 의료비와 건강관리 비용. 두 번째로 큰 문제는 의료비예요. 은퇴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가 늘어납니다. 우리 몸은 점점 더 많은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게 되고 약이나 병원 방문이 빈번해지죠. 그런데 이런 의료비는 가게에 큰 부담을 줍니다. 60대 중반에 은퇴한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은퇴 후에도 건강할 거라고 믿었지만 허리 통증과 혈압 관리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됐어요. 본인은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다며 깜짝 놀랐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었고 결국 은퇴 후 빠듯한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 소득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건강관리에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은퇴 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3. 은퇴 후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어려움.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껴요. 일을 할 때는 하루하루가 바쁘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가 많았지만 은퇴 후에는 많은 시간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되죠. 이런 심리적 어려움은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은퇴한 최 씨는 이제 쉬면서 자유롭게 살자는 생각으로 퇴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니 가족들이 바빠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고 친구들도 각자 생활에 집중하느라 예전처럼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했죠. 그는 결국 은퇴자 모임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은퇴 후에는 연금만큼이나 함께 어울릴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은퇴 후 생존 전략 3가지. 이제 은퇴 후 필요한 생존 전략 3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연금 외에 소득원을 추가 확보하기.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파트타임 일자리나 취미를 활용한 소득원 마련은 은퇴 후 생활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자신의 역량을 활용해 작게라도 꾸준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건강관리에 미리 투자하기. 의료비는 나이 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큰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프기 전에 건강을 챙기면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기.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봉사활동이나 모임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족 외에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면 심리적인 안정감과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분명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연금만 믿는 노후, 위험하지 않게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은퇴를 맞이하면서 이제 연금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안정적인 직장으로 평생을 살아온 공무원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연금이 나를 평생 지켜줄 거야 라고 믿고 계시지만 과연 연금 하나만으로 모든 노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연금에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연금. 먼저 현실적으로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전부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이 일정 금액으로 고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나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처하기가 힘들죠. 이를테면 10년 전만 해도 몇만 원으로 살 수 있던 생필품이 지금은 몇 배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물가는 해마다 오르는데 고정된 연금은 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요. 이렇듯 연금의 실제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구매력 감소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 은퇴 초반에는 여유가 있다고 느꼈던 생활이 510년 뒤에는 빠듯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을 보충할 소득원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력을 살려 프리랜서 활동을 하거나 취미를 살린 소소한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지출, 은퇴 준비에 반드시 포함해야.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설마 나에게 큰 병이 오겠어? 싶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병도 큰 걱정거리가 되기 쉽죠. 한번 아파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진료비와 약값이 계속 쌓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은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퇴 준비에는 의료비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은퇴 후 건강 관리를 위해 따로 예산을 마련해 두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사회적 관계는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때로는 경제적 지지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얻는 정보들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도 있고 새로운 소득원을 발견할 기회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이제 혼자 편하게 지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인간관계를 줄여 나갑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이는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라서 은퇴 후에는 소통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 모임에 나가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갖고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전문가 팁.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3가지 팁으로 정리해 볼게요. 1. 연금 외의 다양한 소득원 마련하기. 단순히 연금에만 기대기보다는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취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판매하거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런 활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건강 관리를 위한 습관 형성.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자산 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생활화하면 은퇴 후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면 은퇴 후에도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좋은 건강 습관이 노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3.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활동 유지하기. 사회와의 연결을 끊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자원봉사나 동네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외로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는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경제적 정보도 얻게 해주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결코 연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 마련, 건강 관리를 위한 꾸준한 습관,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모두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후회 없이 평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연봉 1억 받던 55세 임원, 은퇴 후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게 된 이유. 서론 꿈꾸던 은퇴 vs 현실의 은퇴. 이제 좀 쉬면서 살까 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돈이 줄줄 새더라고요. 55세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김영수 가명씨는 은퇴 후 첫 6개월 동안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30년 넘게 치열하게 달려온 직장 생활을 끝내고 늦잠도 자고 아내와 여행도 다녔죠.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점점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카드값, 건강보험료, 생활비, 모아둔 돈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생각보다 컸던 겁니다. 더군다나 기대했던 자영업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퇴직금을 투자해 작은 카페를 열었지만 예상보다 운영이 힘들고 수익도 미미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았지만 나이에 대한 벽은 높았죠. 그러다 결국 김 씨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매달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으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봉 1억을 벌 때는 몰랐다. 은퇴 후에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 줄은. 그렇다면 김 씨만 이런 상황을 겪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중산층 이상 직장인들이 은퇴 후 예상보다 빠르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 재정 위기에 빠진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할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퇴직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57세 전직 은행 지점장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57세까지 은행에서 근무하며 탄탄한 연봉과 복지를 누렸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았고 그 돈이면 충분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빠른 소비였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세금만 매달 100만 원, 생활비, 부모님 용돈, 자녀 지원금 등으로 매달 400만 원 지출. 결국 퇴직 후 5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짐. 처음엔 고정 수입이 없어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보고 나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62세가 되던 해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교훈 퇴직금은 오래 못 간다. 퇴직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2. 창업만 하면 될 줄 알았다. 55세 전직 마케팅 이사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퇴직 후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본사에서 성공 사례를 강조하며 이 시스템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초반 창업 비용으로 1억 원 이상 지출. 월세, 인건비, 재료비 부담으로 적자 지속. 결국 2년 만에 폐업, 손해만 7천만 원. 퇴직금으로 한 방에 자영업을 해결하려 했지만 창업도 생계를 위한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준비 없이 뛰어들 경우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훈 창업이 만능이 아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경험 없이는 자영업도 위험하다. 3. 노후 준비?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지. 60세 공무원 출신 최 씨의 이야기. 최 씨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 60세 퇴직자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넌 연금 받으니까 걱정 없겠네라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연금 200만 원 수령.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족. 결국 경비원으로 재취업, 월 180만 원 추가 수입. 최 씨는 연금이 부족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교훈 연금만 믿고 살 수 없다.
노후 생활비를 미리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은퇴 후 생존 전략 3가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 편의점 알바를 피할 수 있을까요? 1.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을 만들 것. 퇴직 후에도 일정한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월세 수익, 소규모 온라인 사업, 강의 등 다양한 방법 활용.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 것. 2. 지출 구조를 바꾸고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 은퇴 후에도 3040대 때처럼 소비하면 빠르게 무너진다. 고정비 주거비, 차량 유지비를 대폭 줄이고 실속 있게 생활할 것. 3. 창업이나 재취업 전에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것. 경험 없는 창업은 위험하다. 무작정 재취업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것.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김 씨처럼 55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운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과학적 전략.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은퇴 후의 현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은퇴 후의 생활비 지출, 물가 상승, 예상보다 낮은 연금 수입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빠르게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번에는 행동경제학, 노화과학, 그리고 재정관리의 원칙을 활용한 3가지 핵심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돈을 쓰게 만드는 심리학 행동경제학의 함정. 은퇴 후 생활비를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하는 이유는 단순한 돈 관리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소득이 줄어들어도 이전 소비 습관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법칙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도 줄어든다는 착각.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소득 마이너스 소비 관성 효과 인컴 마이너스 컨섬프션 STICKINESS라고 부릅니다. 즉, 사람은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어도 소비를 급격히 줄이기 어렵습니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를 예상하여 미리 6개월간 테스트해보기. 고정비집, 차, 구독 서비스를 줄여야 빠르게 적응 가능. 심리적으로 내가 가난해졌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소비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절약하는 전략 필요. 연구 사례.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전 최소 3년 동안 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소비 패턴을 조정한 사람들은 은퇴 후 재정적 스트레스를 50% 이상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2. 100세 시대, 은퇴 후에도 건강 유지가 자산 관리다. 노화과학과 건강경제학. 많은 은퇴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가장 큰 변수는 건강 문제로 인한 지출 증가입니다. 은퇴 후 의료비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건강과 재정의 관계. 평균적으로 60세 이후 의료비 지출이 70% 증가. 노화 과정에서 근육량 감소 근감소증로 인해 병원 방문 횟수 증가. 퇴직 후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 증가. 해결책 건강을 자산처럼 관리해야 한다. 근육이 노후 자산이라는 말처럼 은퇴 후에도 꾸준한 근력 운동 필수.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한 그룹은 병원비가 평균 40% 적게 들었다. 건강을 유지하면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활동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음. 실제 사례. 58세에 은퇴한 어씨는 초반에는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 62세에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후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반면 같은 나이에 은퇴한 B씨는 꾸준한 근력 운동과 건강 관리를 하면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며 경제적 자유를 유지. 결론 건강은 곧 자산. 은퇴 후에도 꾸준한 신체 활동과 건강 관리가 필수. 3. 은퇴 후에도 돈이 흐르게 만드는 법,
지속적 수입원을 유지하는 전략. 퇴직 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금만으로 살아가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소득 흐름이 끊기면 심리적 불안감이 커진다. 은퇴 후 가장 큰 스트레스는 다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 흐름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았다. 해결책 소규모라도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자. 디지털 노마드형 부업, 온라인 강의, 블로그, 유튜브 등. 소규모 투자 배당주, 리츠, 장기 임대 부동산. 프리랜서, 파트타임 일자리 활용 전문성을 살린 강의, 컨설팅 등. 실제 사례. 60세 퇴직 후 자신이 경험한 대기업 퇴직자의 현실에 대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CC. 초기에는 수익이 없었지만 1년 후 월 200만 원의 광고 수익 발생. 55세에 퇴직한 D씨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 은퇴 후 경력 개발에 대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운영, 은퇴 후에도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수익 유지. 결론, 돈이 계속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전략의 시작. 소비 패턴을 미리 조정하고 연습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책이다.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 창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은퇴를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세요. 55세, 60세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